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뭐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 계시다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행학습 감독 손솔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의 유진이 역을 연기해주신 김시은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일어서 주시면은 일어서서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촬영해주신 촬영 감독님 고상원 감독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 PD 김혜란 PD님 오셨습니다. 네, 전미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잠들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 여철아 전미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영화 조감독이랑 사운드 믹싱 작업해주신 송지석 감독님 자리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촬영 맡아주신 안정현 촬영 감독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저희 배우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화 여자 주인공 역할 맡아주신 주보영 배우님, 그리고 남자 지수 역할을 맡아주신 이유빈 배우님, 그리고 옥상 위 남자 역을 맡아주신 김성혁 배우님, 지수의 여동생 역할을 맡아주신 천유진 배우님, 그리고 저희 이제 후반에 편집 감독님 코노 요시츠구 편집 감독님, 저희 영화 음악을 맡아주신 최인선 음악 감독님. 네, 이상입니다. 네, 박찬현 감독님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이 만든 이찬열입니다. 출연하셨던 고국희 배우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섹션은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섹션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사회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그런 영화들 하면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 많이 봐온 영화들 떠올리시면서 조금 무겁고 진지한 영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보신 영화들은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 또 각자만의 개성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장신 단편영화제에 함께 상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기본적인 질문 어느 정도 드린 다음에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작품의 시작 같은 것들,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정말 구체화하셔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설감 부탁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처음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는 친구의 잘못을 좀 감싸주는, 그러니까 증언과 변호를 해주는 이야기를 처음에 해보자라고 구상을 했다가 조금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소재를 좀 어떻게 더 디벨롭을 시켜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학교가 계속 배경이었는데 머릿속으로 학교가 저한테는 어떤 생존의 공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되 좀 어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로 좀 확장을 시켜보다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이제 표현하신 부분이 아마도 제목에서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것들로 표현된 것 같아요. 제목 이제 사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선행으로 느끼셨는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말 그대로 주인공인 유진이가 배우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생존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친구들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한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을 저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대부분이 이제 그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4명이 같은 방 써야 되는 상황에서 5명 그룹이어가지고 나 혼자 거기에 빠지면 정말 뭐 수학여행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실 이제 두 번째 영화랑 연결돼서 보면은 거의 막 누군가는 죽고 싶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그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두 편의 영화가 이어져서 보니까 또 약간 뭔가 비슷한 느낌도 드는 측면도 저는 느끼긴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로 이제 전예현 감독님께서 영화에 대한 시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정된 상황이나 예산 안에서 이왕 영화를 찍게 된다면 좀 제가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두 사람의 불일치라는 어떤 이야기 구조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치를 하느냐가 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불일치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행복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복할지 않을지 모르겠는 그런 불확신의 상태에서 살 날은 너무 많이 남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확신의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좋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의 고민에 대한 대답을 뭔가 이런 각본 만들고 영화 찍는 일로 저도 뭔가 대답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한정된 상황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냈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로 플래시백이 들어간 설정이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래서 중간 처음 끝이 이렇게 나눠진 설정 형식이 저는 좀 독특하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다양한 해석을 또 만들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과 끝의 사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대사로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뭔가 관객분들의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확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지점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이나 어떤 일이 정확히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에 이야기적으로 과거 이야기라든지 지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설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이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실까 하는 그 걱정이 일단 가장 먼저 컸고,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이야기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그게 가장 저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플래시백 같은 거는 최대한 이 이야기 안에서 좀 직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런 구조가 나온 것 같고, 앞에 그런 플래시백이 잠깐 나오는 건 이제 아무래도 그 뒤에 이제 정말 그 옥상에 그 날에 어떤 그냥 전말이 나왔을 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그냥 그런 작은 쾌감을 저도 주고 싶어서 한번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해봤습니다. 정말 그 덕분에 저도 극적인 장치가 영화에 이제 좀 삽입된 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구석이 영화에 대해서 천연 감독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이미지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어떤 무언가 해소의 이미지인 것 같아서 그거를 두고 주위로 관심 있었던 이야기들 모아봤습니다. 해소의 이미지라고 하셨지만 사실 뭔가 되게 두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영화의 자막으로 계속 삽입되는 부분들도 뭔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표현으로 바다가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이제 A라는 주인공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 이제 픽션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사실은 처음에 화자가 등장하지 않은 채 자막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뭔가 이 영화가 감독의 에세이 필름인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A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이 영화 역시 좀 형식적으로 정말 오묘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런 형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발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막을 영화에서 활용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끔 조금 지루한 영화들을 볼 때 그 화면에 있는 것도 화면에 있는 거지만 그 화면 말고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그것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뭔가 조합돼서 무언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경험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할 때는 제 딴에는 뭔가 이런 경험을 한번 내가 연출자로서 제공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정신없구나 생각을 해서 아무튼 관심 있는 분야라서 화면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의 오른쪽 구석이와 연관돼 있듯이 뭔가 자막이 밑에 나오는 게 통상 진행되는 일이지만 뭔가 오른쪽 구석위에 등장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왼쪽에 등장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을 줬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서 관객분들이 뭐 정신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덜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사실 나레이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대신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것도 감독님의 어떤 연출 철학이 확실히 드러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저기 위쪽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선행학습 손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영화 제목 타임프로그래피 보면 선행학습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뒤집어져 있는데 그 디자인을 하실 때 특별히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완성물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작은 포인트인데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주인공 유진이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포스터 디자인이나 이제 타이틀 디자인을 할 때 좀 은연중에 암시하는 부분으로 삽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덕적이지 못한, 사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그 시옷과 자세히 보면 이제 히읗도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담아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작은 포인트인데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살아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가운데 분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두 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잠들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 감독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으면서 옥상의 전말을 밝히고 싶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그 고리 구조 형식이 저도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더 뭔가 그 구체적인 장면이나 컷이 사이사이에 중간에서 들어갔으면 좀 더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최종본이 나오고 나서 조금 전면적으로나 편집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걸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오른쪽 구석이 이찬열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막으로 넣은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다 혹은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오히려 자막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누군가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음악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음악만 사운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왜 계속 자막을 사용했을까에 대한 그거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레이션이나 대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로 활용했으면 관객들이 좀 덜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에세이나 단편소설 한 편을 읽은 기분이었어서 뭔가 힐링도 됐었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 찍고 나서 똑같은 질문인데 이거 자막이 아닌 다른 형식이었으면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희은 감독님. 네.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관객분들이 잘 이제 충분히 내용을 일단 우선 이해를 잘 해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었지만 어떤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떤 영화든. 저도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래서 스토리의 이해가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선 안에서 그런 뭔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조금 최소화해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딱 끝맺음을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판단하기에 과거 플래시백이 이렇게 앞에 붙고 마지막으로 붙고 하면 이제 그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그런 직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플래시백 컷은 최소한으로 제가 넣었던 거고 또 저는 제 영화가 어쨌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인물들한테 지금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막다른 골목에 다 있는데 그래서 뭔가 미래적인 거를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약간 그래서 지금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영화였기 때문에 과거 플래시백을 또 최소화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아까 사실 제가 까먹고 있었던 초기 어떤 기획 단계에서 고민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된 영화도 보지만 외국어로 된 영화들도 많이 보잖아요. 자막이 항상 있는데 그 자막을 저희가 어떤 화면의 일부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고 화면의 바깥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의 기획에서 뭔가 한국과 한국 바뀌라는 테마가 있어서 그걸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막을 사용했다는 게 지금 기억이 났고 근데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는 또 그런 게 흐려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성으로 무언가 전달됐을 때랑 자막으로 전달됐을 때랑 확실히 다르다고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가 때로는 더 편할 때도 있고 음성이 가진 무게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무게를 좀 다룰 수 있을 만한 진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나레이션 같은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OTT 통해서 한국 작품부터도 요즘엔 다 자막 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다시 한번 뭔가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기회였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또 극장에서 이렇게 한글 자막을 함께 읽는다는 감각도 새롭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여기 모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른쪽 구석에 이탄열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저도 자막 활용하신 거가 오히려 몰입도를 높여서 되게 좋았는데 혹시 자막 내용에서 최남선에 대한 이야기와 이 전체적인 바다라는 컨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제가 아는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정하고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어서 이야기를 만들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어떤 점들을 찍어놓고 그 점들을 연결하면서 별자리를 그리는 과정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라는 테마가 먼저 있었고 그것도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서울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가잖아요. 그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3시간 정도만 달려도 동해 바다에 도착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기대 없이 갔는데 생각보다 바다가 넓다라는 걸 느꼈던 경험이 있었고 그거랑 관련되는 이것저것 조각들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더를 켜고 이렇게
돌리는 와중에 이제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남선의 이야기였고, 그 바다에 대한 감각과 세계에 대한 감각, 그런 것이 이 한반도에서 처음 시작된 어떤 하나의 사건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었고, 그리고 뭐 지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서 이야기로 구성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앞쪽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구석 이찬열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영화 오른쪽 구석 위에 무언가를 숨겨놔서 제목을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오른쪽 구석 위에 어떤 게 있을 때도 있었는데 또 없을 때도 있어서 또 왼쪽 구석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좀 구석구석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님이 오른쪽 구석 위라는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사실 제일 중요했던 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 극장에 가끔 가시면 여기도 이렇게 영상기가 위에서 아래로 프로젝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기울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극장에 갔는데 그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여기는 이제 입체고 평면에다가 그 화면을 투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생기는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 왜냐면 지도와 공간의 감각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서, 그러면 이런 사실을 조금 원래는 처음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짧은 에세이처럼 글이 있으면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세계 지도도 두 번 나오잖아요. 지도가 사실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태평양이 가운데 있고 하나는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인데, 지도도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로서 내가 서 있는 좌표에서 느끼는 공간 감각은 나밖에 느낄 수 없는 거고, 또 거기선 내가 중심이겠지만 그 밖에선 또 내가 다시 구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감각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그 짧은 자막이 원래 있어서 그 제목이 좀 중요했었는데, 너무 그 영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건방진 것 같아서 최종 편집본에서 빼게 됐습니다. 네, 제목 얘기 나온 김에 전예현 감독님 영화도 제목이 되게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의 대사가 이렇게 딱히 등장하진 않는 제목인 것 같아서 제목에 대한 설명 조금 해주시면 관객분들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 영화의 모든 문제는 두 사람의 브릿지에 있다에서 시작하는 영화인데, 뭔가 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꺾이게 되는 일이 모두에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뭔가 이유나 사정이나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꺾일 때마다 그냥 다 끝난 것 같고 사는 것도 막 귀찮게 느껴지고, 하지만 뭔가 그래도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려고 좀 저런 시적인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영화도 사실 아까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엔딩이 저는 되게 예상을 했던 것 중에서는 비껴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훔친 애를 사실 범인으로 만들면서 끝날 것 같다가 사실은 갑자기 이제 훔친 당한 친구를 공격하면서 이제 반전이 약간 있는 엔딩인데, 이런 버전도 사실 다양한 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선택의 이유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버전은 이거 하나만을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진이가 무리에서 생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진이가 가만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홀수라서 생기는 좀 의무일으키기 할 때도 혼자 있고, 급식실에서도 또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때가 많았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예은이의 편을 들면 늘 유진이 예은이의 마음을 아마
사고 싶었을 테니 예은이의 마음은 사겠지만 그 무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게 도덕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역설적으로 선행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짓고, 영화 내내 이 영화가 학교라는 공간이 유진이에게 정말 감옥 같은 공간처럼 보이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그 한국에서 그런 학교 다닐 때도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좋은 표현인데 뭔가 그런 사교육이 좀 과열될 때 쓰는 말로 좀 안 좋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복합적인 제목만으로 사실 뭔가 이 고양이를 부탁해 섹시한과 되게 어울리는 제목 같다는 생각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 혹시 더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질문. 네, 저 선행학습 손수학 감독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그 주인공의 감정이 좀 극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룹에 오히려 잘 속하지 못했던 그 중간 모습에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혼나게 되는 장면에서 오히려 그 주인공이 그 와중에 조금 우월감이라든지 내가 그 그룹으로 같이 혼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쁨 같은 거를 드러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엔딩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계단을 내려보면서 친구들 기다릴 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룹에 속했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감정이 느껴진 것 같아서 감독님이 유도하신 그 최종적인 그 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감정이라든지 그 모습을 유도하신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 주셨던 게 대부분 맞습니다. 그 학교의 반에는 거의 20-30명 가량의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가 속하고 싶은 무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었을 때 어떤 우월감, 안도감 이런 것들이 초반에 있었던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무리에 그래서 속하게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결국은 쟁취를 하게 되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지만 거기 예은이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진이가 저는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행학습이고 그렇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진이가 결국에는 그래서 진짜 나쁜 어른으로 자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도 배움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은이가 마음에 걸리는 그리고 자신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어둡게 반에서 나왔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고 처음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니까 또 기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유진이 역할을 연기해준 시은 배우가 저는 웃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조금 더 유진이의 그런 좀 찝찝함이 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시은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내 이름을 처음 불러주니까 이제 연기에 몰입을 하는 나머지 실제 촬영장에서도 약간 소외를 당하는 기분이 조금 들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웃는 그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테이크를 NG로 구분해놓고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시은이가 연기한 감정이 진짜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장면을 결국에는 선택해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봐주시면 나가 맞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두 영화에도 사실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세팅으로 이제 인물들을 넣으시고 최종적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갈까. 사실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이들의 미래도 사실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바라는 바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저희 영화의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주연과 지수가 좀 씩씩하게 사는 걸 그냥 바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 또 여자 배우님을 이제 캐스팅할 때 제가 좀 특별히 원했던 느낌이 있다면 약간 좀 천진함이 좀 느껴지는 배우님이면 좋겠다. 그냥 자기가 그걸 내고 있는 게 아닌데 왠지 좀 천진한 좀 느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좀 씩씩하게 오뚜기처럼 사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희망대로 제가 좋은 인연이 된 여자 배우님이 제가 원하는 그런 인물을 또 연기해 주신 것 같고 남자 배우님도 이렇게 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약간 좀 드라이하고 좀 드라이하지만 어쨌든 좀 이미지에서 풍기는 이미지에서 약간 또 약간 좀 회복력이 있는 사람 좋겠다. 좀 세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 원하는 회복력이라든지 천진함이라든지 그런 좀 그걸 기반으로 씩씩하게 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천연 감독님께도 A라는 캐릭터 이제 바다를 상상하던 그리고 바다를 마침내 맞닥뜨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혹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을지 이런 얘기 조금 관객분들의 어떤 감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를 보고 와 넓다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 자체를 바다를 보고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관련한 정보나 어떤 이야기들을 미친 듯이 수집한 뒤 이렇게 결과물을 낸 어떤 저만의 해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나가실 때 아마 투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드리면서 이 영화에 대한 어필 해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행학습은 그냥 보기에 편한 영화예요. 되게 내용이나 내러티브도 조금 단순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모두의 경험을 한 번씩 떠올려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가 제가 영화를 만드는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고 투표는 마음 가시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장센 영화제 이번에 상영작이 많았는데 그 많은 영화 중에서 저희 섹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 질문 주신 관객분 감사. 네,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시겠어요? 한마디 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중한 주말 시간 내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